네, 4월 7일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이네요. 제목이 설레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보면은 엔데믹 혹은 포스트 코로나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리고 보입니다. 예. 한국일보 일면에도 보면요, 두근두근 일상 회복 시간이 왔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가 끝난 뒤, 그러니까 18일 이후부터는 방역 지침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하늘길이 열리는 부분에도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총 3단계로 나눠서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예. 먼저 1단계는 다음 달이죠. 5월부터 6월 국제선 정기편을 매월 주 100편씩 증편하는 내용이고요. 예. 2단계는 7월부터 엔데믹 선언 때까지 국제선 정기편을 매월 주 300회씩 늘릴 예정입니다. 네. 이후에 풍토병화됐다라는 이 판단이 되면 3단계가 가동되는데 이 3단계가 가동될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코로나 이전 수준의 한 50% 정도까지는 항공편이 회복될 전망입니다. 예. 만약에 기사에서 나온 대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잘 된다면 이번 여름 휴가 때부터는 적지 않은 분들께서 외국으로, 해외로 휴가를 떠날 거라고 전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은 안 된다. 너무 빠르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다음 신문 한번 볼까요? 조선일보 기사인데 좀 비판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면요. 앞서 본 한국일보와 같이 역시나 18일부터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 코로나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 또 코로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내용이 앞에 실려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섣부르다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최근 한 주 일평균 4,952명꼴로 나타났기 때문에 네. 이게 세계 1위라고 하고요. 예. 또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보더라도 하루 평균 6.07명, 역시나 세계 1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 아직은 이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정부가 예측하는 엔데믹 수준이 되려면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다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실려 있었습니다. 예. 또한 언제든 재유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해서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둬야 한다라는 전문가 의견도 함께 있었습니다. 네. 정부가 아직 발표한 건 아니니까요. 공식 발표가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보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청와대 시설들이 보이고요. 내부 지도도 보이는데 이게 이제 5월 10일부터는 공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5월 10일부터 전격 개방이 되는데 현재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가보면 예. 꽤나 큰 부분으로 이 청와대 개방과 관련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신문이 미리 5월 10일 모습을 시뮬레이션 해본 기사인데요. 네. 계획대로 이제 5월 10일이 되면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심지어 또 외국인까지도 신분증 제시 없고요. 예. 또 들어갈 때 검문 검색 없이도 청와대를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신문에서는 그동안 관의 땅이었던 곳이 민의 땅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외빈을 접견할 때 사용하는 상춘제는 물론이고 관저, 본관 등등을 둘러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5월 9일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비서진들이 다 사용을 하고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예. 처음에는 일단 안에까지, 건물 안까지 들어가는 건 안 될 것 같고 외관만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방이 되고 나면 사진도 자유롭게 찍을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예. 상춘제와 녹지원 등은 이른바 이제 포토존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직 구체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을 하겠다 이런 내용까지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예. 하지만 야간 개장만큼은 처음에는 이제 보안이라던가 아니면 치안 같은 것들 때문에 야간 개장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청와대 개방을 두고 현재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모두 있다라고 전하면서 결국 어느 쪽 견해가 맞을지는 시간이 알려줄 거다라면서 기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우리 대통령이 집무를 했던 곳이니까 좀 보존하는 방안도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일면에 있는 기사네요. 후진국형 공관들 이젠 없애자. 이게 대통령 관저를 옮기는 것과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대통령 관저 현재 육군 참모총장 관저를 고쳐서 쓰기로 됐는데요. 네. 한남동에 있는데 이 땅 자체만 보면 9,000제곱미터가 넘고 예. 또 이 건물을 보면 800제곱미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케아는 이제 평수로 고쳐서 말하면 건물이 한 240평 수준이라고 하니까 예. 꽤나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앙일보는 이걸 계기로 고위 공직자들의
정부의 공관을 조명하는 기사를 담았는데 네. 사진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죠. 합참의장, 국방부, 외교부 장관, 대법원장, 국회의장까지 한남동에 모두 다 공관이 마련돼 있습니다. 네. 모두 다 나라 돈으로 운영하는 공관들입니다. 예. 이 신문은 이런 공관이 정말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쓰는 사람이 바뀔 때마다 뭐 계속해서 시설 보수를 한다던가 예.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것들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요. 또 운영비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광역 지자체의 경우에는 정부가 2011년에 공관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 7곳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예. 이 해외 사례를 보면은 제도 수정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네. 미국의 경우를 보면요. 대통령과 부통령 정도만 관저가 제공이 된다고 하고요. 예. 또 영국은 총리 관저를 포함해서 공간이 10곳 미만이라고 합니다. 또 심지어 장관의 경우에는 생활 비용을 개인이 내야 한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필요한 공간은 줄여야 한다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 공간의 면적이라던가 아니면 사용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법이나 규칙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후진국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발표된 건 총리 후보자밖에 없는데 사실 뭐 기사를 통해서 내각 윤곽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좀 비판하는 내용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두 신문 모두 다 비슷한 뉘앙스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목에서 보시든요. 30대 장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걸 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라고 한 거는 작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되면 30대 장관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럿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장관 후보자들을 좀 보면 이름을 보면 인수위 구성 당시에 이야기가 나오던 뭐 서호남, 그러니까 예. 서울대 50대 남자라던가 보고서, 보수정권, 고시 출신, 서울대 출신들이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뭐 30대는커녕 40대도 없다는 내용도 함께 있었습니다. 한국일보는 후보로 검토되는 인물들 중에 여성이 적다는 부분도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문재인 정부가 특히나 여성 등용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이 윤 당선인에게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담겨 예. 있었습니다. 일기 내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론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예. 앞으로 발표가 될 테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스토킹 범죄 관련 기사입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한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최근에 법무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이 이제 기사로 실린 건데요. 예.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이 스토킹 범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그러다 보면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할 경우에 피해자는 좀 보복이 두렵거나 무서워서 예.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고요.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다수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네. 법 개정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 밖에도 법무부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 등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선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좀 있었어요. 중학생이 헬륨가스로 질식사했다는 소식인데 이게 헬륨가스에 좀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헬륨가스라고 하면 다들 한 번씩은 마셔봤을 것 같은데요. 네. 마시면 이제 목소리가 변조가 되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 마시고 친구들하고 장난쳤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인천 중학생 질식사 사고에서도 나타났지만 헬륨가스를 과다 흡입하면 폐의 산소 공급을 차단할 수 있고요. 결국 사망에도 이를 정도로 위험하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헬륨가스는 현재 연령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한데요. 전문가들은 위험성 고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포장 박스 자체에는 위험성이라던가 사용법이 고지가 돼 있지만 예. 인터넷에서 구매할 때 그 온라인 상세 페이지 이런 부분에는 그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규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예, 뭐 주식하는 분들은 좀 무서운 그래프입니다. 이게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그래프인데 최근에 이런 주식들이 좀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증시가 다시 박스권에 갇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최근 관심을 받은 테마라고 한다면 뭐 정치 테마라던가 사료 테마 그리고 쌍용차 테마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네. 먼저 앞에 나온 그래프는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오른 현대사료라는 종목의 주가입니다. 예. 3월 18일만 해도 18,700원이었던 주가가 무려 7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요. 예. 11만 6,8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보름도 되지 않아서 6배나 오르게 된 건데 예. 그 후로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현재는 9만 원 선에 걸쳐져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오른쪽에 나온 게 쌍용차, 그러니까 쌍방울의 주가인데 예.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서 최근에 급등락하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3월 29일에 600원대였던 주가가 24% 상승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4월 4일에는 1,310원까지 오른 모습입니다. 예. 하지만 쌍방울 자금력을 고려할 때 쌍용차 인수에 우려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다시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예. 지금은 1,000원 선에 걸쳐져 있습니다. 이 쌍방울 그룹은 이런 급등을 틈타서 다른 계열사가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쌍용차 인수 검토에 들어갔다는 KH 필룩스 그룹이라던가 예. KG 그룹 주가도 최근에 또 요동치는 분위기다 보니까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들 나오고 있고요. 자칫 잘못 대응하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예. 조금 뒤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 네, 오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요즘 제목에 좀 이렇게 생소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여기 좀 작은데 리뷰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요즘 뭐 배달 음식을 워낙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그와 네. 관련한 이런 단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통 플랫폼을 이용해서 배달을 시켜 먹게 되는데 네. 그럴 때 다른 사람, 먼저 먹었던 사람들의 리뷰를 참고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리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장 개업한 곳이라던가 배달 건수를 올리고 싶어하는 가게를 상대로 돈을 받고 리뷰를 조작해 주는 방식인데요. 예.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경쟁 업체의 악성 리뷰를 쓰는 것도 주요한 영업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 또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경쟁 업체의 음식을 시켜 먹은 다음에 악성 댓글을 달고 음식값을 환불해 주면은 지워주겠다라는 협박을 해서 이게 이른바 이제 리뷰깡이라고 부르는 방식인데 예. 이런 식으로 경쟁 업체에 피해를 주는 그런 전략을 쓴다고 합니다. 참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배달앱 측도 이를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까지 이용하면서 관련 대응에 나섰는데 수법이 날로 진화하기 때문에 막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이 관련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요. 악성 리뷰나 리뷰깡 등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뭐 처벌하는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